역사 속의 사랑.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사랑을 한 페드로와 이네스. 역사 속에서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지독한 사랑을 했던 유럽의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왕가의 결혼은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지는 정략 결혼이 대부분으로 상대가 마음에 들어 사랑에 빠지는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정부를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14세기 포르투갈의 상황도 다를 바 없었고, 포르투갈은 알폰소 4세가 집권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들은 돈 페드로였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이웃나라 카스티아의 국왕은 알폰소 11세였는데 알폰소 11세는 카스티아의 왕족 비네라 동 후안 마누엘의 딸 콘스탄사 마누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후안 마누엘은 막강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 정략 결혼을 한 것인데, 알폰소 11세는 포르투갈과의 동맹을 위해 콘스탄사 마누엘과의 결혼을 깨고 알폰소 4세의 딸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결혼할 당시 알폰소 11세에게는 남편을 잃은 아름다운 과부 레오노르 데 구스만이라는 정부가 있었고, 이 여인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알폰소는 마리아와의 결혼 후에도 그녀를 내팽겨둔 채 레오노르 데 구스만을 계속 만나 마리아와는 2명의 자식만 낳았지만 레오노르 데 구스만과는 무려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사위에게 정부가 있음을 알게 된 알폰소 4세는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되는데, 사위에게 복수하기 위해 새로운 동맹으로 알폰소 11세의 첫 번째 부인 콘스탄사 마누엘의 아버지 비네라 공 후안 마누엘을 찾습니다. 후안 마누엘 역시 자신의 딸을 이용만 하고 버린 알폰소 11세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 이 동맹은 쉽게 이루어지고, 두 사람은 동맹을 더 끈끈하게 만들기 위해 또 정략 결혼을 선택합니다. 바로 알폰소 4세의 아들 돈 페드로와 알폰소 11세와 이혼했던 콘스탄사 마누엘을 결혼시키기로 한 것인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이상한 친척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돈 페드로의 누나 마리아가 알폰소 11세와 결혼했으니 돈 페드로는 알폰소 11세의 처남이 되는 것으로 처남이 전 부인과 결혼을 하는 것인데, 무튼 1336년 페드로는 콘스탄사 마누엘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이네스와 페드로. 콘스탄사 마누엘이 포르투갈로 올 때 자신의 시중을 들 시녀도 함께 데려오는데, 이것이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페드로는 이 시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네스 데 카스트루이라는 여인으로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져 페드로가 한눈에 반한 것인데, 이네스는 카스티아의 귀족 돈 페드로 드 카스트로의 사생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네스의 어머니는 포르투갈 왕가의 후손이라 페드로와도 먼 친척벌 되는 사이였지만, 당시 유럽 왕가는 근친혼이 성행해서 친척 관계가 그들의 사랑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콘스탄사 마누엘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포르투갈까지 와서 재혼을 했을 때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두 번째 남편도 자신이 데려온 이네스에게 빠져버렸으니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하는 왕이나 왕자들이 바람을 피우고 정부를 두는 것은 흔한 일이라 적정선만 지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사랑에 빠진 페드로는 이네스밖에 보이지 않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네스가 보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찾아다니고 열렬한 구애를 했고, 이네스도 이 젊은 왕자에 빠져들긴 마찬가지라 그의 구애를 받아들여 이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략 결혼은 의미가 없어지고 두 집안의 관계는 금이 가는데, 와중에 1342년 콘스탄사는 아들 페르디난도를 낳고 페드로의 어머니는 이네스를 페르디난도의 대모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교회법에서는 한 아이의 대모가 되면 그 아이의 부모와 대모는 형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혼이나 성적 관계가 금지된다는 점을 이용해 페드로와 이네스를 떼어놓기 위해 수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페드로의 이네스에 대한 마음은 이런 술수에 흔들릴 수준이 아니었는데, 알폰소 4세는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면 이성을 찾을 것으로 생각해 이네스를 수녀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페드로는 이네스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이네스에게 편지를 썼고, 수녀원으로 가는 수도관에게 자신의 열렬한 연애 편지를 쥐어 보냈다고 합니다. 페드로와 콘스탄사는 4년 정도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만, 콘스탄사가 아이를 낳다 그만 사망하는데, 2명의 남편 모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가련한 여인이지만 페드로는 다행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콘스탄사가 사망한 후 거리낄 것이 없었던 페드로는 이네스를 가까이 두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쉽지 않았으니 자신의 딸이 어떤 대접을 받다 죽었는지 아는 후안 마누엘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옵니다. 또 이네스가 사생아인 것도 문제로 유럽 사회에서도 사생아는 차별을 받던 시대라
왕이 될 페드로의 짝으로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고 볼 수 없었던 알폰소 4세는 이네스에게 포르투갈과 카스티아 사이에 있는 알부쿠리케라는 곳으로의 추방을 명령했지만 추방당한 이네스는 페드로와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시아버지에 의해 죽음을 맞는 이네스. 결국 이네스를 코임브라로 데려온 페드로는 함께 살게 되었고 4명의 아이를 낳으며 10년간 행복하게 살고 두 사람 사이에 4명의 자식 중 2이 아들이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페드로가 왕이 되고 다음 계승자는 당연히 콘스탄사가 낳은 페르디난도지만 만약 페드로가 이네스의 아들을 후계자로 지정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드로는 여전히 이네스를 사랑했고 이네스의 친정인 카스트로 가문의 남자들과 사냥을 가거나 어울려 다니며 술을 마시고 도박 등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 포르투갈 귀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카스트로 가문의 남자들은 야심이 컸기 때문에 카스티아와 포르투갈에 정적이 많았는데 카스트로 가문에서 이네스를 왕비로 올리고 후손들을 통해 포르투갈을 지배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퍼져나갔습니다. 거기다 이네스의 오빠들과 친해지면서 영향을 받은 페드로가 카스티아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카스티아 왕관까지 차지하려 들자 자칫 카스티아와 정면 대결을 해야 할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귀족들은 알폰소 4세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고민을 하던 알폰소 4세는 콘스탄사가 죽은 지 10년째 되던 해 이네스를 사형시키라는 명을 내립니다. 1355년 초 페드로는 이네스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다른 귀족 친구들과 베이라 지방으로 사냥을 갔는데 페드로가 떠난 후 알폰소 4세와 그의 고문관들은 이네스를 찾아갔습니다. 이네스는 알폰소 4세의 방문 소식에 드디어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아이들과 함께 뛰어나와 왕을 맞았지만 알폰소 4세가 밖으로 나온 순간 이네스 앞에서 고문관들은 사형 선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을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비는 이네스의 청을 외면하고 아이들의 눈앞에서 이네스의 목을 베어버렸고 이네스의 아이들도 이들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포르투갈에는 지금은 호텔로 이용되는 눈물의 저택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네스와 페드로가 함께 살았던 곳입니다. 정원 안쪽에 이네스가 목이 잘려 살해되었다고 하는 작은 샘이 하나 있는데 이네스의 눈물이 샘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어 눈물의 샘으로 불립니다. 샘이 솟아나는 곳의 바닥에는 핏빛이 연상되는 검붉은 바닥돌이 있는데 이네스가 살해될 때 이네스의 피로 물든 것이라고 하며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시인 카몽이스의 우주 루지아디스의 한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몽데고의 요정들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 그녀의 슬픈 죽음을 기억에 새겼다. 그리고 영혼 속의 기억을 찾아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아름다운 샘이 되었다. 저 처형의 장소에 생긴 샘을 요정들은 이네스의 사랑이라 이름하였다. 샘은 지금도 통곡을 계속하고 있다. 보아요, 이렇게 맑은 샘이 꽃들에게 물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샘에서 흐르는 눈물의 물을. 사랑에 미친 페드로. 사냥터에서 돌아온 페드로는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알고 비통해했으며 미친 듯이 분노했고 이네스를 죽인 고문관들은 페드로의 분노를 피해 카스티아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네스와 아이들을 죽인 것이 아버지 알폰소 4세의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페드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반란까지 일으켰지만 곧 진압당하고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조용히 기다리던 페드로는 결국 아버지 알폰소 4세가 사망하고 페드로 1세로 포르투갈의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된 페드로는 이네스와 결혼했다고 선포하고 둘 사이에 자식을 정식 왕자로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귀족들은 두 사람만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사이에 자식들 역시 왕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페드로는 광기를 발휘하는데 이네스의 시체를 왕비의 예복과 보석으로 치장해 왕 바로 옆에 왕비용 옥좌에 앉히고 시체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며 대관식을 거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네스와 나란히 왕관을 쓴 후 페드로는 모든 귀족들에게 미라가 된 아네스의 손에 입을 맞추고 왕비로서 경의를 표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들은 공포에 떨며 무릎을 꿇고 이미 썩은 이네스의 손가락에 입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옛날에 이네스를 죽이라고 부왕을 충동질했던 사람들도 있어 그야말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는데 당시 상황을 왕실 사관이었던 페르낭 로페즈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충분히 경의를 표했다고 생각한 왕은 왕비의 관을 쓴 그녀의 모습을 상판에다 새긴 석관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 관을 선왕들이 잠들어 있는 알코바카 수도원에 옮겨 모시도록 하였다. 그녀의 유해는 긴 행렬 속에 수도원에 도착했다. 모든 왕실의 의전이 총동원된 이 행렬에서 그녀의 관은 기사들이 어깨에 메고 갔으며 수많은 귀족과 평민 그리고 성직자들이 뒤를 따랐다. 행렬이 지나는 연도의 양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그녀의 유해를 모시고 가는 이 행렬을 깊은 애도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래서 이 긴 행렬은 마치 무수한 촛불들 사이를 통과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포르투갈 역사상 가장 장대하고 장엄한 장례 행렬이었다. 마침내 이 행렬은 17리그 떨어진 수도원에 도착하여 수많은 신민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안치되었다. 1리그가 약 5km니까 대략 85km를 걸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인데 그 후 페드로는 이네스의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카스티아 왕에게 이네스를 죽인 자들을 포르투갈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이들은 포르투갈로 오자마자 모두 화형되었습니다. 페드로는 그들을 화형시키기 전에 너희는 나의 심장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으니 너희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후 그들의 심장을 뽑아내어 손으로 갈기갈기 찢고 입으로 물어서 으깨 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 페드로는 재혼을 하지 않았는데 말년에 테레사 로렌수라는 여인이 있긴 했지만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페드로는 이네스의 시신을 알코바카 성당에 안치하고 자신도 죽은 후 함께 묻혔는데 관에는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추억이 조각되어 있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들이 함께 할 것이라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페드로의 관과 이네스의 관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성경의 심판의 날에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리라는 구절에 따라 자신이 부활하는 순간 가장 먼저 이네스를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에서는 최후 심판의 날이 오면 죽은 자들이 전부 무덤에서 깨어난다고 믿었는데 페드로는 두 사람의 시체가 다시 깨어나서 맨 처음 보는 대상이 서로이기를 원해 둘의 눈이 마주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사랑을 한 페드로와 아네스였습니다.